김철수 선생 묘비를 백비로 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그 백비로 둔 이유를 모두 다 김철수 선생께서 유언으로 남기셨다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와 진실을 제가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저는 초봉 지훈 김철수 선생 기념사패를 이끌고 있는 김명환입니다. 이러한 그 백비로 두라는 묘비에 대한 그 내용이 아주 나쁘게 신문지상이나 잡지에 실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겨레 신문 제 473호에 보면은 김철수 묘비는 백비석이었다. 그 이유는 분단된 조국의 현실에서 알랑한 미사 여구 몇 구절을 적어 놓은 것은 오히려 나 김철수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후세 역사가에 의해 정당한 평가를 받을 때까지 차라리 비워두라는 거의 간곡한 부탁이 때문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지훈 선생 추모사업회 회장인 전진석 선생이 자료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 구절을 보고 의식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김철수 선생께서 명예를 좋아했으면은 자기의 이력을 지금 국시방공 이날에서는 적지 못하니까 먼 훗날에 역사학자들이 다시 그 나를 평가할 때까지 비워두라, 백비로 두라 이렇게 하셨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한 그 명예심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일본을 대항해서 조국 독립을 위해서 활동하고 또 많은 그는 좋은 일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이런 그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다 왜곡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같은 부안 출신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지훈 김철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니까 내 죽거든 비석 세우지 말라. 사실은 김철수 선생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못 이야기한 것은 광주에서 허백년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광주에 있는 여러 어른들이 광주의 종교로 말하면은 어느 신부가 유명한 신부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예술인으로 보면은 어제 허백년 선생이 당연 제일이었고 또 정치 그냥 투쟁사로 보면은 지훈 김철수 선생께서 위대하니까 그 신부님과 어제 허백년과 지훈 김철수 선생을 한테 이렇게 모시면은 돌아가신 뒤에 모시면은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한번 개진해 왔습니다. 그때 지훈 선생께서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나는 그런 것은 원하지 않는다. 내 죽거들랑 내 마누라 옆에 묻어라. 내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중국이나 소련이나 일본이나 한국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집을 비우고 너무 내 마누라한테 잘못한 것이 많다. 그러니 죽은 뒤에 내가 뭐를 바라겠느냐? 그냥 마누라 옆에 묻히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성자가 이용범이라는 분인데 김철수 그는 죽기 전에 내 죽거든 비석 세우지 말라. 세우려거든 흔한 돌팍에 공산주의자 김철수라 쓰라. 이렇게 시를 적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다 왜곡된 내용인 것입니다.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지훈 선생께서 명예를 좋아하셨으면 자기 죽인 뒤에 비문까지 걱정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책임은 지훈 선생 추모사업회 회장인 전진석 선생께서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처음으로 묘비석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제막식을 할 때 이 앞에 대의영화라고 그 글만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글씨는 인천에 사는 이방원 선생에게 김철수 선생이 적어준 것입니다. 근데 그 맞손자 김소중 씨한테는 그런 그 글이 없기 때문에 그 인천에 사는 이방원 선생에게 가가지고 빌려가지고 그 인쇄를 해가지고 묘비에다가 새기고 또 보따리 포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참석한 분들에게 기념으로 준 것입니다. 처음 지훈 김철수 선생께서 대의영화를 저에게도 쓰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시간 나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의영화라는 이 글귀를 지훈 선생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한겨레 신문이나 또 이용범 선생께서 그 시로서 그 왜곡되게 밝히는 그런 내용을 내가 접하면은 피가 거꾸로 올라와서 참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훈 선생 추모 사업회 회장인 전진석 선생이 살아 계실 때도 나와 가끔 이러한 일로 욕설이 나오기 직전까지 서로 말다툼을 많이 했습니다. 분명 정진석 선생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후인들에게 지훈 선생 묘비석 앞에만 가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듯 하니 제가 이제 와서라도 진실을 밝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 지훈 김철수 선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저희 말에 귀 기울이고 이런 글을 어디서 나왔는지 그 원인, 동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만약 정진석 선생이나 이용범 선생이 이러한 글을 저희 말을 듣고 그런 글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은 김철수 선생을 영원히 욕되게 하는 자들이고 지훈 김철수 선생의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밝혀보면 지훈 선생이 돌아가시고 49제를 부안내소사에서 지내고 나니 거금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광주 허백년 제자들이 모임인 연진회라는 회가 있습니다. 그 연진회의 그 로고도 누가 썼냐면은 지훈 김철수 선생이 쓰고 그 대나무 낙관이라는 지훈이라는 그 도장을 표지에 찍은 창간호가 연진회 해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백년 제자들이 김철수 선생과 교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조의금을 희재하백께서 전진석 선생에게 전하면서 앞으로 그 지훈 김철수 선생의 묘소 앞에 상석과 묘비석을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진석 선생은 지훈 선생 둘째 딸인 김용화 씨와 상의를 했습니다. 돈지에 있는 그 둘째 딸입니다. 그래서 그때 김용화 씨가 말하기를 맞손자인 김소중이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일부는 그에게 전달하고 남은 돈은 정진석 선생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비석을 세우자고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기획총무고 또 묘비석 만드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지훈 선생의 자료 찾기와 지훈 선생을 가까이 하신 분들께서 연로하시니 육성 녹음이라도 해서 지훈 선생께서 하신 말씀과 끼쳐주신 사연을
수집 보관하는 것이 급선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무시되고 묘비석 만드는 그 면에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 뒤에 선생의 비석 세우기를 하고 익산에 제가 살고 있는데 저에게 도로의 그 갑과 디자인 및 설계 그런 것을 자문하러 지훈 선생 추모 사업회 임원들이 여럿이 익산에 사는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저는 지훈 기념 사업회 담당 기획 총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종교법인 원불교 재무과장과 건설과장을 겸직으로 있었으며 그 화강석이 많이 출토되는 전라북도 항등의 신라석재 사장과 친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건설과장이기 때문에 그 항등의 그 신라석재의 돌을 많이 이용해 준 그런 인연으로 가깝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라석재 사장과 의논하고 그 얼마 크기의 비석을 만들면은 그러한 견적서와 또 거기에 글씨라든지 무슨 내용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지훈 선생 추모사업회 정진석 선생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훈 선생 추모사업회 임원들은 비석을 세우는데 협조한 저에게는 한마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비밀리에 임원들 중에 나만 따돌리고 부한 사람 자기들만 모여서 일을 마치고 제막식 하루 전에 나에게 알려줬습니다. 그것도 지훈 기념사업회에서 알려준 것이 아니라 원불교 부황교도인 최기원 씨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는 그 지훈 선생 기일에는 항시 가기 때문에 그 기일을 기해 가지고 제막식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그 제막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훈 선생을 추모하는 분들은 크게 나누면은 부안에 있는 분도 있고 또 서울에 있는 분도 있고 익산에 있는 분도 있고 전주에 있는 분도 있고 광주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지훈 선생 추모 사업회를 발족한 기금이 돈이 지훈 선생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돈이 거출되었고 대부분의 돈이 서울과 강주에 사시는 연진의 회원들의 99%가 그분들의 그 희사한 돈입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먼 곳은 그렇다 치더라도 같은 가까운 전북에 있는 나한테도 그런 것을 알려주지 않고 저들만의 힘으로 그렇게 옹졸하게 일을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비석의 재질이며 디자인이며 견적서를 내 돈 들여서 만나고 작성하고 보내드린 노력을 생각해서라도 나를 그렇게 푸대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백비로 두라, 백비로 두면 좋겠다.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김철수 선생 비석을 세우자고 기획하고 자문을 받으러 다닐 때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김성기 박사도 만났고 또 익산의 원불교 신문 주필이던 이종원 선생과 또 원광대학교 교수였던 박항식 교수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언론사에 계시면서 지훈 선생을 1960년부터 열렬한 신봉자입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선진과의 대화를 신문지상에 크게 알리신 분이 그분들인 것입니다. 그때 김성기 박사와 이종원 교무께서 이구동성으로 국시방공인 이 나라에서 김철수를 논할 수 없다. 어떻게 김철수를 말할 수 있겠는가? 그냥 백비로 두라. 과거 역사에도 백비로 둔 사례가 있으니 먼 훗날 통일된 뒤에 후래 사가들에 의해 재평가받을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비석만큼은 어느 미친놈들이
밀어도 넘어지지 않게, 장정 5, 6명이 밀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큰 돌을 하나 세워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진석 선생도 그 자리에서 함께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딴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지훈 선생께서 내 비문을 국시방공 이날에서 적지 못하니 후대에 가서 적기로 하고 백비로 두라, 이렇게 하셨을까? 가당치도 않는 말입니다. 모두 다 추모사업회장 세우는 비석으로, 그 명분으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훈 선생을 아는 부한분들은 그 내용을 전후 사정 의미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좋지 않는 글을 쓰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백상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대철 선생과 그러한 글을 처음 쓴 이종범 선생은 지훈 김철수 선생을 살아생전에 한 번도 뵙지 못한 분들입니다. 지훈 선생 추모사업 회장인 정진석 선생의 말을 듣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편리하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위에 게시된 글들을 모두 비슷한 이야기로만 들리지만 그 결과를 생각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지훈 선생 얼굴에다 똥칠을 하고 욕되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문지상에 그렇게 그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잡지에도 게시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이단자들이라는 한겨레 신문에서 발간한 잡지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글들은 지훈 선생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의식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지훈 선생께서 명예를 좋아하셨으면 자기 죽은 뒤에 비문까지 걱정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책임은 지훈 선생 추모사업회 회장인 전진석 선생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진석 선생이 지훈 선생 추모사업회 회장으로 계실 적에도 이러한 이야기로 저와 많이 다투었고, 그래서 저는 많이도 소외되었고 지훈 선생 추모사업회 기획총무인 저를 배제시킨 원인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우리도 그러면 달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익산과 서울과 광주에 사시는 분들, 저와 친교를 맺고 있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는 초봉 지훈 김철수 선생 기념사업회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지훈 선생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거짓은 길지 못하고 역사는 엄중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파당을 짓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속성이다 하면서 무리를 짓고 당을 짓는 놈은 소인당량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어찌든지 서로 당파 싸움을 하지 말고 서로 패를 짓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김철수 선생이 위대한 점은 김철수 선생께서 당신의 그 사업회를 조직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누구든지 나를 이 욕되게 이렇게 무슨 그 파당을 지어가 한다면은 그러한 사람은 나의 제자가 아니고 나와 가깝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한겨레 신문에 그 나온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입니다.